같이 가보자. 학교수학원 종로 캠퍼스에서 드림 하이 토익의 토익 IC를 담당하고 있는 추대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 13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는 그 13분 동안 최대한 많이 맞춥니다. 낯선 문제 매달릴 필요 전혀 없어요. 스킵 건너뛰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한번 가보죠. 먼저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제가 한번 설명드리고 싶은 문제 5번 문제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문제는 문제를 딱 보면 벌써 동사 어휘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동사 4개를 깔아주는 문제 중에서 순수하게 이 어휘들의 의미의 차이를 구분하는 문제는 20%에서 많이 잡아야 한 30%예요. 시험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보통 20%에서 30% 정도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해석 외적인 요소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얘기죠. 그럼 해석 외적으로 뭐가 있지? 당연히 구조적인 부분이에요. 이 아이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목적어를 to도를 취하는지, doing을 취하는지, 대처를 취하는지, 혹시 목적어를 2개 갖지는 않는지, 목적어 뒤에 보어를 갖지는 않는지, 이것까지 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중이 구조에 대한 비중이 더 크다라는 말은 여러분이 동사 문제를 풀 때도 당연히 뭐부터 먼저? 구조적인 것부터 먼저 보시고 맥락적, 제 해석은 뒤에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A부터 넣어보고 무조건 해석부터 들어가는 건 전략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일단 밑줄 동사 자리 다 확인했으면 뭐 하셔야 돼요? 보기 보고 어휘 문제구나를 확인했으면 그 다음 제일 먼저 할 일은 뒤에를 보시는 거. 인이 있네. 그 말은 뭐예요? 자동사이면서 전치사 인을 갖는 거. 자, 그럼 미션이 주어졌어요. 보기 중에 자동사인데 인을 좋아하는 아이를 찾아라 이겁니다. 그럼 뭐예요? attend in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면 패스하세요. 근데 attend가 참석하다 할 때는 타동사인 거 알고 계시면 제입니다. participate in 맨날 보던 거네. 이러면 이제 B부터 넣어보는 거야. 맥락도 맞으면 통과. 이로 끝내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동사 4개가 있으면 구조를 먼저 보신 후에 해석으로 확인 작업을 들어갑니다. 이러면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그죠? 구조가 중심인데 해석부터 하시는 분은 해석을 해서 보면 어때? A도 되니까 얘는 왜 안 돼? 근데 계속 끝없이 구조를 안 보면 혼자서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출제자는 구조를 물었는데 본인은 해석하고 있으니 전혀 다른 방향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출제자의 의도는 구조의 차이였어요. 그런데 문제를 좀 풀다 보면 보기만 봐도 벌써 느낌이 와요. 이거 이 둘의 싸움이구나. 자타 구분하는 문제로 유명한 애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유명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물론 attend가 주의를 기울이다, 주목하다 할 때는 attend to 자동사로도 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구분해 두시고. 유사한 문제를 제가 하나 더 넣었는데 17번 문제부터 먼저 보고 가실까요? 17번은 after 이러고 나서 board of director들은 finally be 동사. 역시 동사 자리고 동사 4개 깔리면 어휘 문제. 하지만 뭐부터 하라 했어요? 뒤에부터. 일단 얘는 목적어가 있으니까 타동사 자리구나. 그리고 보면 agree는 어때요? 명사를 갖지 않는 아주 특이한 녀석이죠. agree to do, agree that 타동사로도 써요. 그런데 명사를 목적어로 안 가져요. 모든 타동사가 다 명사를 목적어로 당연히 갖는 게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가 decide. decide도 decide something은 없어요. 구조적으로. decide to do 하기로 결정했다지.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해도 명사를 갖잖아요. complain. complain something은 구조가 없어요. complain 대절은 있어도 complain about something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 타동사는 당연히 명사는 다 갖는 거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중 agree는 아주 유명한 녀석이죠. I agree to the plan 이렇게 to가 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approve가 답이었어요. 아니 agree는 approve는 해석에 미묘한 차이는 있지만 구분할 수 없는 범위 안에 있으면 이건 해석 문제가 아니라는 거 빨리 눈치채셔야 돼요. 이것도 역시 유명한 조합이죠. agree와 approve도 고전 중에 고전입니다. 놓쳤으면 나만 틀렸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18번도 한 김에 합시다. 이것도 너무 유명하죠. 주어 뒤에 밑줄입니다. 동사 4개가 깔려 있어요. 똑같은 패턴을 지금 3문제째 하고 있습니다. 동사 4개 있으면 제일 먼저 뭐부터? 뒤에 구조부터. 대절 있네. 목적어를 갖는 애 중에서도 대절을 갖는 건데 역시 타동사라고 다 대절을 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보기를 보면 많이 보던 조합이 보일 거예요. 유명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늘 보던 조합이에요. 사실은 뭐 notify도 마찬가지겠죠. inform과 notify는 구조가 같아서 둘 다 보기에 있으면 눈치껏 둘 다 아니구나 라고 눈치껏 삽시다. 그죠? 그래서 일단 A가 답인 거 벌써 알 수 있는데요. 왜 CD가 안 되는가지? 이유는 그거예요. inform이나 notify를 알리다, 통보하다, 알리다, 통보하다 이렇게 외우신 분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어차피 동사의 80%는 구조를 묻는 건데 뜻만 외웠으니까 생존을 못하는 거죠.
인문반에서만 필요합니다. inform 알리다. announce 발표하다, 그죠? 백날해도 소용이 없어요. 어차피 구조를 묻는데. 그러니까 사전을 보라는 이거 뭐예요? 사람들이 맨날 공부할 때 사전을 보고 예문을 보라 그러죠? 예문을 보란 얘기는 이 아이가 어떤 형태로 쓰이는가를 보란 얘기예요. announce는 무엇을 알리다에서 something이나 대절이 바로 와요. 하지만 inform과 notify는 특정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알리는 거야. 그 사람 외에는 필요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철수야 너 내일 면접 보래. 이건 철수한테만 필요한 정보거든. 그래서 inform과 notify는 꼭 듣는 사람이 오고 그 뒤에 전달하는 내용이 오게 됩니다. 그럼 inform 뒤에 something이나 대절이 바로 오는 건 구조적으로 없어요. 하지만 우리말로는 무엇을 알리다, 무엇을 통보하다가 해석이 되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소위 말해주다의 뜻을 가진 동사들로 제가 말하다 동사라고 부르고 있는데 동사 구조에서 가장 유명한 애들입니다. 그래서 말하다 동사에 대해서는 정리를 꼭 해두셔야겠습니다. 해설지 보시면 이거 말고도 유명한 애들 좀 정리해놨으니까 해두세요. 그 중에서 inform과 notify는 그 중에서도 탑입니다. 가장 많이 나온 애들이니까 꼭 정리하세요. 핵심은 뭐예요? 누구에게가 없이는 일단 전개가 안 된다는 거. 일단 inform, notify 뒤에 누구에게 somebody 오고 그 다음 시작하시면 돼요. 그죠? 하자면 대절 말고 of something도 올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세 개는 동사 구조에 대한 문제 5번, 17번, 18번 같이 정리해둡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주목했으면 하는 문제는 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보죠. If you have any more question 있으면 feel 그리고 밑줄을 쳤어요. feel이라는 동사는 feel good, 보호를 가질 수도 있고 feel something 해서 목적어를 취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구조를 취하는 동사는 문장의 맥락에서 판단하셔야 돼요. 그죠? 이 뒤에 어떤 구조가 오는 게 좋을지. 그런데 가끔은 덩어리를 물을 때가 있어요. feel free to do. 이렇게 덩어리를 외워두신 분한테는 이 문제는 난이도가 없습니다. 토익에서는 이런 형태의 덩어리를 완성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데 예를 들면 be able 하면 to do가 나오듯이 be to do인데 보기에 willing이 있으면 be willing to do를 연결하듯이 이렇게 덩어리를 완성하는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비동사나 get동사처럼 비동사 계열하고 형용사하고 투부정사의 연결고리가 가장 많이 출제돼요. be willing to do, be reluctant to do, be likely to do, be ready to do, be eager to do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 중에 하나라고 보셔도 됩니다. feel free to do는 마음 편안하게 to do 하세요. 언제든 궁금하면 연락해. 괜찮아. 부담 없이 feel free to call m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정리 한번 해두세요. feel free to do. 그런데 feel 뒤에 목적어도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왜 D가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면 덩어리니까 외워두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게 세상 사는 게 편하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딱 보자마자 feel free to do 하면 시간을 세이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면 간단히 끝내고 모르면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런 거 많이 접해두시는 것이 좋아요. 파트 5는 특히 문제를 많이 풀면 풀수록 유리한 시험이 됩니다. 딱 보는 순간 이거 그거야. feel free to do. 다른 변수가 없으니 나머지 보기를 볼 필요도 없으니까요. 그지? 그래서 한번 덩어리로 만들어 주세요. 옆에 8번 문제 잠깐 볼게요. 자, 지금 점수대가 좀 높으신 분은 내가 다 맞은 것만 설명하고 있어? 이런 표정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여기 있는 다수의 이익을 위한 거니까.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 쉬워도 중요한 거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이 문제도 어차피 매번 만나는 문제예요. consider 뒤 밑줄을 쳐놨다는 얘기는 타동사 뒤에 어떤 형태의 목적어를 취하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목적어의 형태와 구조를 묻는 문제인데 가장 많이 묻는 게 to do 쓸래, doing 쓸래 이런 형태로 출제를 해요. 얘 같은 경우도 결국 to do와 doing을 줬어요. 이 문제는 딱 3초짜리입니다. 어차피 consider doing 입에 붙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consider doing 그 구조적 완성을 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모르면 그냥 어느 것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시간 끌어봐야 어차피 소용이 없어요. consider to do, consider doing, consider doing, 차. 그리고 끝내야 돼요. want to do, want doing, want to do, 차. 그죠? 입에 익은 대로, 몸에 익은 대로. 이거는 평소 준비해 두셔야 돼요. 왜 consider는 doing을 쓰는지를 지금 설명드릴 수 있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거는 본 강의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하지만 일단 입에 익으면 이건 끝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알아도 몰라도 어차피 3초짜리. 알면 3초 만에 맞추고 몰라도 3초 안에 찍고 가셔야 돼요. 어차피 더 끌어봐야 달라질 게 없어요. consider doing 챙기세요. 그중 가장 유명한 애 중에 하나니까 consider doing 이렇게 동명사를 갖는 애들 여러분 갖고 있는 문법책에 다 있어요.
동명사편 들어가면 동명사를 목적으로 하는 I 해가지고 finish doing, complete doing, avoid doing, enjoy doing, mind doing 쭉 나와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consider doing, recommend doing, 그리고 suggest doing. 이 세 개는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요. 12번 볼게요. 15번은 구조에 대한 문제예요. 문장 구조를 보지 못하면 뭐 관계절을 배우건 가정법을 배우건 다 소용없습니다. 토익에서 출제하는 문법 문제는 30개 파6까지 쳐서 한 30개에서 한 40개 잡읍시다. 그 중에서 한 2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대부분 한 10개 이상이 구조에 대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 토익의 트렌드는 그래. 대단한 문법을 묻는 게 아니라 문장 구조가 좀 보이냐? 이 밑줄이 무슨 자리인지 알겠냐? 정도를 묻는 겁니다. 근데 그 구조에 대한 파악이 안 되면 항상 파트 5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구조 파악은 어차피 기본기거든요. 한번 따져보자고요. 이 회사가 뒤에 water company, 이건 어때요? 이런 거 정도는 동격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편의상 뒤에 걸 주어로 잡읍시다. 이 주어가 그리고 나서 밑줄 있어요. 동사 자리일 수도 있어. 그리고 콤마 뒤로 또 announce 동사가 나오니까 일단 동사는 뒤에 있네 라는 겁니다. 사실은 얘는 동격 처리하기 전에도 EI를 주어로 보면 벌써 콤마가 우리는 수식어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는 게 더 빠르니까 이렇게 갑시다. 주어와 동사 사이 수식어의 내부입니다. 근데 왜 명사 뒤에 명사야? 아, 그건 동격이래. 오케이, 이건 처리됐어요. 하지만 이 명사 뒤에 또 이 명사는 뭐냐 이거죠. 이 명사를 구조적으로 처리하셔야 돼요. 그러면 할 일 없는 명사를 데리고 문장을 가져가는 방법은 수식어로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 명사는 문장에서 항상 주재료로만 쓰이잖아. 여기 아니고서 명사가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 그러면 이 문제는 얘를 수식어로 처리하는 문제입니다. 명사를 포함하면서 수식어 덩어리가 되는 건 딱 세 가지밖에 없죠. 전치사를 넣어서 전치사 구로 만들거나, 명사를 투두하기 위해서 투부정사 넣거나, 명사를 doing하기 위해 doing 안에서 분사를 넣는 거예요. 물론 투두와 doing은 타동사라는 전제로, 그래야 목적을 취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건 전치사를 하나 넣거나, 아니면 투두를 넣거나, 아니면 doing을 넣거나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 자체에 어때요? 이 중에 하나만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너 괴롭힐 생각이 없어 라는 뜻이잖아요. 틀릴 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그래서 얘가 이 명사를 수식하고 있고 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왜 제가 이 문제를 미끼로 던졌냐면 당연히 주어 동사 목적어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erves 해가지고 수일치까지 해서 이렇게 흐뭇하게, 하지만 접속사는 어디니? 이렇게 되는 거죠. 접속사 뭐 생략하지 않아요? 그냥 누구 마음대로. 그죠? 생략이 되는 경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일 때만입니다. 이건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막 생략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처리해 주세요. 문장 구조에 대한 문제입니다. 잘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요즘 토익이 아주 좋아하는 수일치 문제 하나 합시다. 20번. 자, 20번 문제 한번 보죠. 여러분 6시 수업 있는 사람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그래, 계속 갈게요. 봅시다. 자, 20번은 최근에 토익이 아주 좋아하는 수일치 문제예요. 관계절 내의 수일치 문제입니다. 관계대명사 내에도 동사가 있어야 돼. 왜? 관계절이니까. 절이니까 당연히 동사를 가져야 되죠. 근데 이 자리가 동사 자리일 때 수일치를 물으면 우리 입장에서 which가 사물인 건 알지만 단수인지 몰라요. 복수인지 몰라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선행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문제는 선행사가 바로 앞에 있는 명사일 때가 대부분이지만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선행사가 누구냐에 따라 지금 단복수가 달라지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예요? 맥락상 누구를 수식하는지를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거는 1년 이상 보관이 된 캐비넷이 아니라 캐비넷 속 파일은 처분해도 된다 하니까 국어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얘를 선행사로 보셔서 그래서 결국은 정답이 have가 된 겁니다. 이 문제도 요즘 토익이 되게 즐겨하는 문제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리고 22번은 좀 어려운 문제야. 자, 이거를 이제 900을 넘기는 분도 틀릴 수 있는 문제라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는 700이 목표입니다 하시는 분은 잠깐 졸아도 되겠어요. 이거 잠깐 볼게. 자, 이 문제는 뭐냐면 보통 우리가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태가 없다라고 전제를 합니다. 맞죠? 그렇게 다 알고 계시는 거고 그게 몸에 좋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자동사 중에서도 특정 자동사는 전치사 구의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이때 자동사하고 전치사가 약간 덩어리처럼 쓰는 경우를 우리가 이어동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 자체를 타동사로 간주를 합니다. 예를 들면 look at her 같은 경우는 해석도 그녀를 보다잖아.
이런 경우는 look 자체를 see와 같은 타동사처럼 간주한다고요. 그럼 수동태를 만들 수 있어요. 명사가 앞에 가고 be done의 형태를 취하고 나서 근데 중요한 건 전치사까지가 세트이기 때문에 전치사까지 뒤에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주요 포인트는 일단 자동사지만 수동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건데 거기서 여러분이 확인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전치사를 빠뜨리면 안 된다는 거. 전치사까지 있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전치사들의 밑줄을 딱 치고 명사를 미끼로 던집니다. 그럼 학생들이 지금처럼 아니 전치사 뒤에는 명사 자리지 해가지고 행복하게 틀립니다. 이 문제는 틀리기 쉬운 문제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확인할 게 있죠. 전치사 뒤에 명사 자리 맞아. 하지만 여기 수동이다? 여기 있던 명사는 이렇게 나갔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application이 be filled in 돼야 됩니다로 끝난 거였어요. 여기서 끝난 거였어요. 따라서 전치사 뒤지만 수동태이기 때문에 전치사 뒤의 목적어는 주어로 나간 거고 여기서 끝. 그래서 이 자리는 명사 자리가 아니라 수식어 부사 자리로 문제가 출제됩니다. 드뭅니다. 1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예요. 그래서 이건 아주 높은 난이도의 문제라서 제가 하나 넣은 거야. 그러니 이거 틀린 거는 속상할 필요 전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전치사 뒤에 명사를 고르도록 유도한 문제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있다 하고 넘어갈게요. 그죠? 자, 뒤로 가보죠. 더 중요한 게 많으니까 항상 단계에 맞춰서 하셔야 돼요. 무리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28번 문제 잠깐 보고 갈까요? 이 문제도 유명한 시제 문제예요. 시제에서 공식화된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얘는 몇 초 투자 안 하고 무조건 100% 정답을 가져갈 수 있어요. 1년에 보통 7, 8개 이상 출제되기 때문에 굉장히 출제 빈도도 높습니다. 한번 챙겨보도록 할게요. 주어는 동사입니다. 동사 자리인 거 확인했어요. 보기를 봐도 그렇고 수, 태 똑같으니 시제 문제입니다. 그럼 시제 단서를 잡는데 딱 보이죠. Over the past year 요거. 얘는 뭐냐면 지난 2년 동안의 뜻인데 얘가 특징이 뭐냐면 지난 2년간 오늘까지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Last year 하게 되면 얘는 작년이에요.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오늘과 무관합니다. 얘는 그냥 과거 시제만 써요. Last year는 무조건 did만 쓰지 않나요? 그죠? 그런데 여기 나온 것처럼 over the last year 같은 경우, for the last year 같은 경우는 뭐냐면 지난 한 해 동안이에요. 지난 한 해 동안은 오늘 9월 27일이죠. 작년 9월 27일부터 오늘까지의 지난 1년간입니다. 따라서 지난 1년간 오늘까지 일어난 일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과거부터 해서 현재까지 일어난 일을 나타내는 시제가 뭐예요? 현재 완료야. 그래서 얘는 무조건 현재 완료 시제밖에 갖지 못해요. 그래서 시제는 12가지가 있는데 그 12개 중에 좋은 거 골라야 돼요. 근데 얘는 딱 한 가지 시제만 취하니까 이건 산수 문제 아닌가요? 1 더하기 1은 그거야. 이건 틀릴 이유가 없어요. 해석이 되지 않아도 맞추는 거니까 여기 당연히 over the past year 보는 순간 웃으면 됩니다. have done. 끝이다. 그죠? 이거는 보너스에 해당됩니다. 절대 놓칠 이유가 없으니까 틀리지 않도록 하세요. 자, 60번 문제. 오늘 이 문제를 맞췄는데 60번은 틀렸다. 손 들어보세요. 이게 희한한 일입니다. 같은 문제거든. 그죠? 이 문제도 보세요. 뒤에 뭐가 있어요? 그래, 이것도 over the last 2 years하고 2 months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죠. 그죠? 네, 아무 차이가 없는 문제잖아요. 자, 33번 봅시다. 이 문제는 had라는 동사의 포인트가 있어요. have라는 동사는 가지다, 먹다 라는 뜻도 있지만 토익에서는 거의 안 나옵니다. 얘가 본동사로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I have some problems 이런 식으로. 그죠? 드물어요. 토익에서 have는 거의 사역동사 아니면 완료 시제 쪽으로 출제한다고 보시면 돼. have 뒤에 목적어 나오면 뭐야? 사역동사구나 하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야. 이상하게 사역동사는 목적어 뒤에 무조건 동사 원형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동사 원형이 수동태로 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be가 생략이 되기 때문에 done도 올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드문 케이스지만 비동사가 생략이 되면 형용사가 보호로 떨어지기도 해요. 2017년에는 ready하고 available을 2번 출제했습니다. 원래 안 내던 건데 냈어요. 그래서 일상에서는 많이 쓰던 거지만 토익에서는 매우 드문 케이스였기 때문에 깜짝 놀랐죠. 그런데 그 뒤로 1년 반 동안 다시 안 냅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라고 말 못하겠어요. 또 낼지 안 낼지. 하지만 일단 2017년에 ready하고 available을 출제한 바 있으니 여러분도 참고는 하세요. 그래서 have something do 하게 시키다도 있고 have something done 되게 시키다도 있고 have something ready 준비시켜달라. 여기서는 내일 정시에 늦지 않게 모든 작업들을 다 준비시켜 주세요 라고 해서 please have the work ready 해도 말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do하고 done하고 ready도 있다. 자, 하지만 일단 아주 고득점을 노리지 않으시면 do하고 done만 비교하셔도 되는데 여기서 하나 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do하고 done은 태잖아요. 근데 문제는 목적격 보호자리란 말이야, 사실은요. 그러니까 목적어를 주인공으로 해서 work가 스스로 하는 거면 do, 그렇지 않으면 done 고르시면 돼요. 여기서는 work가 지가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done 고르는 거야. 오늘 A 고르신 분은 사역동사, 목적어 뒤에 동사원을 너무 기계적으로 푸셨어요. do 말고 done도 꼭 고려해 주시 바래요. 특히 have는 목적어 뒤에 do보다 done을 답으로 출제하는 비중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have는 오히려 have something done이 더 빈도가 높다라는 것도 챙겨보시면 좋겠네요. 내려갑시다. 38번 문제 잠깐 보죠. 얘도 뭐 워낙 중요한 문제라서 이 문제의 주인공도 누구예요? keep이죠. 밑줄 앞쪽에 있는 동사가 항상 모든 걸 결정한다 보시면 돼요. 그 동사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따라 뒤에 어떤 구조가 올지 결정나니까 keep이라는 동사는 make라는 동사, find라는 동사와 함께 어떤 구조를 갖는 것으로 유명해요? 목적어가 보호가 되게 하다로 바로 소위 말하면 오형식 동사를 하죠. 그래서 그런 구조를 갖는 거로 유명합니다. 이거 외에도 consider, leave도 있지만 이 세 개는 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 세 개를 모르면 다른 게 할 게 없어요. 이 세 개는 꼭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 keep 보는 순간 벌써 그거구나. 목적어 뒤에 보호자리니까 이쪽으로 방향을 잡아야죠. 물론 이것도 포인트가 있다, 그죠? 보통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이 만족감을 느끼다 할 때는 satisfied를 쓰게 됩니다. satisfactory는 사물이 만족스럽다 할 때, 그죠? 쓰죠? 그래서 그런 차이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또 의외로 변수가 하나 생겼어요. customer satisfaction의 복합명사가 있거든. 그래서 은근 또 A 고른 분도 있어. 잘했어요. 하지만 복합명사가 될 때는 앞에 명사는 수식어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형용사와 같은 거야. 품사만 명사인 거지. 그러니 이 아이가 단복수를 나타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복수형을 취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복수 형태로 의미가 굳어진 애가 있어요. sales라든지 earnings라든지 이런 애들은 그 형태로 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예외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객 만족은 customer satisfaction. 예, customers 복수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혹시 A 고른 분은 설명이 됐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keep 보는 순간 목적어 대 보호 고르는 문제. 게다가 맨날 보던 거 아니야? keep customer satisfied. 고객을 늘 만족시키는 거. 그거죠? 어렵죠?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39번입니다. as는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는데 접속사일 때 분사 구문을 취할 때 항상 과거 분사 형태만 취합니다. as 자체가 doing을 쓸 일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항상 as done 되었듯이. 그래서 as planned는 예정대로, as scheduled 계획대로. 근데 너무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as indicate는 언급한 대로, as mentioned 말한 대로 이런 식으로 쓸 일이 많아요. as discussed 논의한 대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as 뒤에 밑줄이 나오면 벌써 이거 done이다 생각하시고 접근하셔도 돼요. 물론 as가 전치사로 나와서 as manager로서 이런 것도 있지만 그때는 보통 사람 명사가 있을 때이고 그 외에는 as 뒤에 밑줄 보면 그냥 일단 과거 분사 쪽으로 방향 잡고 해석으로 확인만 하시면 돼요. as planned 예정대로 됐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as done 되었듯이 요거 하나. 같은 패턴 하나 정리할게요. 40번. 비교 구문에서 then 뒤에도 항상 과거 분사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then anticipated, predicted는 여기서는 앞서 예상했던 것보다, 우리말로는 예상했던 것보다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doing을 건드세요. 하지만 그런 목적어도 줘야지 이런 얘기죠. 타동사가 왜 타동사예요? 목적어를 반드시 갖는 아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타동사를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아이라고 하시는데 아니에요. 타동사는 목적어가 없이는 쓸모없는 아이입니다. I like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럴래? 반응할 게 없어요. I love 하면 여러분 뭐라 그럴래? 반응할 게 없어요. 목적어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문법적으로도 의미적으로도. 타동사는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아이가 아니라 가져야만 되는 아이입니다. 따라서 타동사 뒤에 목적어 없으면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해당 사항 없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 문제는 당연히 predicted에서 then도 뒤에는 predicted나 anticipated나 expected처럼 과거 분사만 오겠습니다. 이것도 참고하세요. 그래서 as done 되었듯이 then done 된 것보다 해서 as done, then done 이런 거는 하나 잠깐 해놓으세요. 내일이 시험이라서 이렇게 하고 갈게요. 제가 수업을 막 이렇게 식으로 하진 않는데 오늘은 일단 급하니까 그래서 as done, then done 됐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둘게요. 그지? 이왕하는 김에 과거 분사하고만 짝을 이루는 명사 앞에 수식할 때 부사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recently라는 애도 항상 과거 분사랑만 짝을 이룹니다. recently done. 최근에 뭐뭐 된 할 때 recently opened restaurant.
또는 recently hired employee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뭐 된 recently하고 명사 사이는 무조건 done이에요. 그죠? 이것도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43번 설명드리고 갈게요. 몇 개 안 할 거예요. 한 두세 개만 더 할 테니까 비명 지르지 마요. 이제 시끄러워서 안 되겠어. 그죠? 나는 들려. 이제 그래서 자, 43번 보세요. 이 문제는 밑줄이 있어요. 보기를 보면 주어로 쓸 수 있는 애들인데 다 대명사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사실 대명사 문제는 명사와 대명사를 섞어서 보기에 넣지 않아요. 어차피 대명사들이 깔려요. 그런데 대명사는 종류가 3개거든요. 인칭, 지시, 그리고 부정대명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부정대명사가 갖는 중요한 특징은 수식어를 가질 수 있다 라는 거. 따라서 이 문제는 주어 자리인데 수식어가 있네. 그 말은 뭐예요? 부정대명사 고르면 돼 라고 미션을 줍니다. 그럼 보기 중에서 부정대명사는 얘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게임이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풀 문제가 아니에요. 밑줄 뒤에 수식어가 있으면 부정대명사 자리다. 근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does하고 anyone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주어 자리, 근데 대명사가 쫙 깔렸네. 근데 뒤에 수식어가 있네. 그럼 does나 anyone 고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만약에 does하고 anyone이 같이 있으면 어떻게? 그때는 수일치 공략하시면 돼요. does는 복수로 취급하고 anyone은 항상 단수로 취급하니까 혹시 둘이 같이 나오면 수일치까지 공략하세요. 오늘은 할 수 없어요. 수일치를 나타내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주어 자리에 뒤에 수식어 받치면 does나 anyone이 정답이 되는 이 시스템도 한번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부정대명사만 수식어를 가지니까. 그렇게 오늘 약식으로 설명 그렇게 드릴게요. 자, 그리고 46번은 너무 기본이지만 한번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왜 most of은 안 돼요? 라는 얘기를 좀 공부 좀 하셨다 하시는 분도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왜 안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명사 앞에 밑줄인 경우는 형용사나 한정사 문제가 됩니다. 이때 수량 형용사들도 다 한정사에 속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수량 형용사는 항상 뒤에 명사의 단복수나 가산, 불가산, 유무에 따라 조합이 결정된다는 거. 여기서는 여러분이 당연히 복수명사구나. 그러면 복수명사랑 쓰는 거 every는 알죠? 단수명사랑 쓰니까 탈락. 물론 수치 표현이 올 수는 있어요. every 10 minutes 이런 건 올 수 있다. 그죠? 10분마다. 그건 다음에 또 얘기하고. 복수니까 일단 all 복수랑 쓰죠. 물론 all도 불가산하고도 쓸 수 있어요. 단수하고도 가능은 하지만 토익에서는 출제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all은 불가산 아니면 복수명사라고만 정리하시면 돼요. 일단 가능해요. much 불가산 명사랑만 쓰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탈락. 근데 이제 문제는 A야. A. 그죠? 단계들 중에 대부분을 실시했다. 말은 되니까. 하지만 이렇게 보세요. 대부분의 단계를 실행에 옮겼다 그러면 그냥 most steps 하면 돼요. of를 쓸 이유가 없죠. of를 쓰는 이유는 most하고 다른 녀석을 이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뒤에 더가 없으면 of를 쓸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더를 쓸 때만 of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most steps를 쓰거나 아니면 most of the steps를 쓰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럼 다음에 문제가 바뀔 수 있죠. steps 앞에 더를 붙여주면 그때는 어때요? most of이 가능해요. 그죠? 문제는 그때는 또 all도 가능해요. all은 of로 없이도 all the steps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렇게는 출제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지? 만약 step이 steps가 아니라 step이면 당연히 every step으로 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변수가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of를 쓰는 경우는 더가 없으면 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most people 하거나 most of the people 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섞이지 않도록 그냥 어중간하게 most of people은 없는 거다. 그렇게는 안 씁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짚어두시면 되겠어요. 51번 봅시다. 자, 51번 문제는 list라는 명사하고 names라는 명사예요. 명사와 명사 사이의 전치사 문제 중에 of가 보기에 있으면 일단 1순위가 되겠습니다. 명사와 명사의 of는 소유관계건 아니면 동격관계건 아니면 목적관계건 일단 관계를 지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명사와 명사 사이에 of가 있으면 일단 넣어보고 특별한 문제 없으면 그대로 찍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list of names, 사람들의 목록, 명부니까, 그죠? 그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명사와 명사 사이에 of는 일단 정답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조건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화이팅 하세요. 고생 많았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